파이썬으로 파일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변수를 다뤄봤는데요.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변수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려면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파일을 읽고 쓰고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파일 체계화하기, 파일 압축 해제하기, 파일 열고 닫기, 파일 읽고 쓰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 체계화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OS 모듈을 이용하면 디렉토리 내에 파일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디렉토리를 이렇게 디렉토리 설정을 해주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list.dir, os.list.dir을 이용하면 파일 목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파일즈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 파일들의 풀네임을 알고 싶을 때는 현재 디렉토리와 그 파일을 조인을 해줘서 묶어주면 이제 풀네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네임을 출력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다 검색하고 싶을 때는 워크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이 디렉토리까지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풀네임에서 이제 확장자만 떼고 싶을 때는 스플릿 텍스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 텍스트는 이제 배열로 이제 만들어주고 거기서 끝에 있는 첫 번째 배열, 그것이 이제 확장자가 되겠죠. 그래서 확장자 이름을 이렇게 ext라고 받으면 ext 안에 확장자 이름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일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정한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 모듈에 있는 list.dir을 이용하면 파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 폴더 안에 있는 temp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agentbase.exe라는 파일, 그리고 이제 이것은 폴더가 되겠습니다. 폴더가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확장자가 없는 것들은 다 폴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일이 들어있다는 걸 일단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안에 들여다보면 이 템프 폴더 안에 여기 폴더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들어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똑같이 나왔죠. 여기 3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SSL인데 SSL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 템프 디렉토리 안에 이제 파일이 이렇게 폴더 3개가 들어 있죠. 그리고 파일이 agentbase.exe가 들어 있고요. ini 파일, sec 파일, txt 파일, 그리고 exe 파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로 이제 확인한 것과 같은 것을 list.dir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한 디렉토리 내에 파일 목록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 모듈을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search라는 함수를 만들겠는데 디렉토리를 인수로 넣어주면 그 디렉토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list.dir을 이용하면 여기서 넘겨준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만들겠죠. 그것을 file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하나의 리스트가 되겠죠. 리스트로 저장이 되니까 파일즈에 있는 모든 파일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풀네임을 이제 우리가 얻으려면 join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준 디렉터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이제 완전한 경로명으로 읽으려면 join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name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name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정한 디렉터리 내에 있는 모든 파일의 풀네임을 출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emp 디렉터리 C 폴더에 있는 temp 디렉터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풀네임으로 작성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확인한 것처럼 이제 그 안에 agent.base.exe가 있고 ini, sec, 그 다음에 폴더가 있었죠. 이 폴더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풀네임을 줬기 때문에 이 C 디렉터리 C 템프에 있는 아래 이제 이 디렉터리죠. 그리고 다운로드 HNC 다운로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SSL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네임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록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는 풀네임으로 줬지만 여러분이 풀네임을 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름만 줬으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 디렉터리까지 모두 검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의 과정은 이제 똑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이 디렉터리를 검색하려면 일단 여기서 리스트 dir로 찾았을 때 폴더도 있고 파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폴더를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폴더를 그것이 폴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임 목록 안에서 이것을 검사를 해서 이제 그게 is dir 디렉터리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true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시 이제 이 search 함수를 다시 불러야 되겠죠. 제기 함수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그 디렉터리를 다시 또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디렉터리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이 풀네임을 이제 만들고 그것을 출력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자, 그럼 여기를 검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찾으려고 해요. 여기서 확장자가 enc인 파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의 이름을, 이 파일의 네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에 확장자를 떼내야 되겠죠. 그러면 split text 함수를 이용하면 확장자만 떼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로 했으니까 맨 끝에 있는 배열이 되겠죠. 문자열. 그래서 그것을 ext라고 이제 저장을 했고, 그리고 이 ext가 .enc냐, 즉 enc 파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럴 경우에만 프린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는 뭐로 의미할까요? 여기서 지정한 폴더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다 검사하죠. 서브 디렉터리까지 다 검사하고 그 안에서 확장자가 enc 파일만 목록을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뭐 특정한 파일을 다 조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폴더 이하에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해서 특정 형식의 파일만, 특정 확장자를 갖는 파일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실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temp라는 폴더 안에 있는 이 안에 또 SSL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다시 크라는 폴더가 또 있어요. 여기까지는 보면 이제 temp SSL 크 폴더 안에서 enc 파일을 이렇게 이제 4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new라는 이제 폴더 안에도 또 검사를 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또 4개의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한 C의 템프라고 지정했지만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는 서브 디렉터리까지 다 검사하게 했더니 그 안에 SSL이 있고 또 커가 있고, 자, 이 안에서 이 파일들을 다 찾아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지정한 폴더 내에 모든 파일과 폴더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검색할 폴더를 workdir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검색을 할 때 ABS 패스니까 절대 경로로 찾습니다. 그리고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폴더의 이름을 workdir로 지금 받았는데, 이 workdir 안에 이제 또 하이 디렉터리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하이 디렉터리를 모두 다 검사하게 하려면 아까처럼 이제 이게 폴더냐 아니냐 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제 OS는 work라는 함수를 지원합니다. 이 work라는 함수는 하이 디렉터리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work는 또 뭐라 해주느냐 하면, 이제 이 주어진 이 폴더의 인수를 이제 3개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에서 경로와 그리고 현재 디렉터리 이름과 파일 이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정한 폴더 내에 모든 파일과 디렉터리를 다 조사를 해서 그 경로와 디렉터리 이름과 파일을 돌려주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용을 해서 전체 목록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프린트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찾는 그 경로 이름을 출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디렉터리의 경우에는 그 모든 디렉터리에 대해서 다시 또 디렉터리 이름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탭을 넣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패스 경로를 쓰고 그 다음에 탭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이번엔 디렉터리 이름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이제 파일의 경우는 이 파일 이름을 출력을 합니다. 역시 파일 이름도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하면 우리가 지정한 이 폴더 이하에 있는 모든 디렉터리와 폴더 파일을 조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경로명을 지정하고 경로명 아래 디렉터리와 파일을 들여쓰기로 해서 쫙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경로면이죠. 템프 디렉터리 안에 이제 이건 경로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있는 파일들입니다. 이것이 파일이고 또 SSL이나 다운로드 AUTempR 이거는 전부 디렉터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목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안에 다시 AUTMPR이라는 이제 폴더로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걸 다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HNC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목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temp SSL 아래 있는 모든 파일, 이건 이제 폴더가 아니라, 이건 파일이 아니라 폴더네요. 2개 폴더가 있고, 다시 그 안에 있는 이제 이 폴더 2개에 대해서 들어가서 다시 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ctemp 폴더를 지정을 하니까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모든 폴더와 파일을 찾아냈고, 다시 각각의 폴더로 들어가서 또 목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이제 폴더를 찾아내서 이렇게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으면 또 폴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찾아주는 함수가 work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ork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복잡해 보이는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과 그리고 폴더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의 전체 목록을 얻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C 루트를 지정해 줘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파일과 디렉터리 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폴더 전체를 이제 검색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시스템 파일이고 해서 접근 제한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접근 제한에 대한 있는 디렉토리는 건너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나가지고 중단을 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y except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try except 함수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났을 때 except가 되겠죠. 그때는 permission error가 되겠어요. permission error의 경우에는 패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이 다 조사를 할 수 있고 시스템 파일은 접근 금지 파일은 건너뛰고 목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압축하고 또 압축 해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압축하거나 해제할 때는 zip 파일 모듈을 이용합니다. 자, 이 모듈을 이용하면 압축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열어볼 수도 있고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import zip 파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모듈을 사용하려면. 자, 그리고 이제 이 zip 파일 객체 안에 이제 large zip 대문자 파일 이런 이제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제 zip 파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zip을 만들 때 이제 zip은 대문자 zip 파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zip 파일 클래스에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소드로는 오픈 메소드가 있습니다. 파일을 열 때 사용하겠고요. 라이트는 기록을 할 때 파일을 압축해서 zip 파일로 만들 때 라이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zip 파일 읽을 때 read, zip 파일 닫을 때 close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zip 파일에 포함된 모든 파일과 폴더의 문자 리스트를 반환해 주는 게 name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zip 파일로부터 추출할 때는 extract를 쓰고 하나의 파일을 이제 이게 지정한 멤버의 파일을 이제 추출하는 거고요. extract all 하면 모든 파일을 추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zip 파일을 다루는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ip 파일을 이제 새로 만들고 파일을 압축하여 추가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zip 파일을 만들려면 이제 쓰기 모드로 열어야 되겠고요. 쓰기 모드로 zip 파일 객체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zip 파일 모듈을 우리가 import zip 파일로 했기 때문에 그냥 zip 파일 모듈을 좀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 클래스죠. zip 파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축 파일의 이름과 그 다음에 지금 쓰기 모드로 우리가 열 거니까 W로 이제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zip 파일의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ball.py라는 파일을 이 파일에다가 압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zip.writer ball.py가 되겠습니다. 사용이 끝났으면 클로즈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zip 파일을 보면은 zip 파일이 이제 newzip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파일을 압축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파일을 열고 읽고 그 다음에 네임 리스트를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압축해 놓은 파일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추출할 때는 extract를 씁니다. zip.extract 추출할 파일 이름,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이 추출이 되겠죠. 그리고 zip을 클로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압축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zip 파일 객체를 이제 쓰기 모드로 열고 write 메서드를 이용하여 파일을 압축하겠습니다. 자, 압축 방식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파이썬 3.3 버전 이후에 bzip2가 lzip마가 있습니다. 방식이 추가됐는데요. 주로 이제 이 디플레이티드 방식을 쓰는 게 편하고 이게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zip 파일을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zip 파일 객체 인스턴스를 스몰 zip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폴더에 정글 zip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라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일 하나를 PDF 파일 하나를 이제 이 압축해서 넣습니다. 여기서 이거 지정해 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compress type deflated 이 방식으로 이제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죠. 자,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는 경우는 이제 OS work 메서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과 하이 파일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파일을 다 하나씩 불러와서 다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work 메서드는 파일을 우리가 어떤 폴더를 이제 이하의 것을 모두 다 압축시켜 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work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압축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F 디렉터리의 데이터의 test.zip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든 파일을 이제 쓰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워크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하고 싶은 디렉터리를 지정했습니다. f/data 여기 있는 모든 파일들을 이제 워크 메서드로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pass directory files 이렇게 이제 반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파일에 대해서 자, 여기는 end with라는 이제 메서드를 이용했는데요. .pdf 그러니까 확장자가 pdf인 파일 그것이 if 이것이 이제 이 pdf가 이제 true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압축을 하겠어요. 그래서 write에서 이제 이 파일들을 하나씩 이건 join pass 파일이니까 이제 전체 경로가 되겠죠. 풀네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write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f 데이터 이 폴더 아래에 있는 아래에 이제 상대 경로로 이제 지정을 해서 상대 경로로 바꿔서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zip을 클로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디렉터리 구조를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f 데이터 밑에 있는 대한 상대 경로로 이제 다 지정을 해서
압축을 했습니다. 만약에 디렉터리 구조를 하지 않는다면 뭐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rite 이제 이 경로를 지정해주고 파일 그리고 압축 타입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을 압축 해제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려면 이제 이 zip 파일을 이제 zip 파일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래서 이 zip 파일을 이제 extract all로 해서 그리고 이제 어디다 풀지 풀 위치를 이제 지정해주면 그 자리에 모두 다 풀어주겠습니다. 개별 파일을 이제 압축 해제하려면은 이때는 이제 그 파일 이름을 이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할 폴더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extract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열고 닫는 방법과 파일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파일을 만들려면 일단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명령으로 이제 파일을 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파일명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드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W니까 write의 약자입니다. 쓰기 모드로 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열었으면 이때 파일 객체를 이제 이것이 오픈이라는 이 명령은 파일 객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변수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F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F는 파일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고 나중에 또 닫을 때는 close라는 메서드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f.close. 자, 파일을 이제 쓰기 모드로 열 경우를 보죠. 그때 만약에 이미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파일이라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파일 내용이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파일 쓰기 모드로 함부로 열면은 중요한 파일을 열어서 파일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열고 닫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일단 읽든지 쓰든지 하려면 일단 열어야 됩니다. 자, 오픈이라는 명령으로 파일을 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픈 파일명 파일 모드 여기서 열기니까 열기 모드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파일 객체 변수로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쓰기 모드를 W로 한다고 했는데 읽기 모드는 R입니다. 그 다음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려면 R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있는 파일에다가 뒤에다 덧붙이고 싶을 때는 append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열 때 이제 컴퓨터만 아는 그 이진법으로 기록하고 싶으면 바이너리로 이제 열 수도 있고요. 바이너리로 열기 모드를 바이너리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을 열고 싶으면 T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명령은 이제 test.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으라는 뜻이 되겠죠. 자, 파일을 닫을 때는 사용이 끝난 파일은 닫아줘야 됩니다. 파일이 열려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끝난 파일은 닫아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닫아주기는 합니다. 자,
닫는 명령은 clo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지 않아도 프로그램 형식 닫힌다고 했죠. 자, f.close 라는 메서드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을 쓰는 걸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파일 객체를 생성한 다음 객체에다가 write 메서드로 이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 쓰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오픈으로 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쓰기 모드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test.txt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기록을 했어요. 여기 write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자열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파일을 기록하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닫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파일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write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닫았죠. 자, 이번에는 파일 객체를 이제 이렇게 오픈에 의해서 생성을 하면서 객체 write 메소드 바로 여기다 이어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어서 바로 기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두 줄에 걸쳐 써도 되고 한 줄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 쓰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mp.txt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구구단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1부터 이제 9까지네요. 그리고 2 곱하기 이제 여기서 i 2 곱하기 i니까 이 i가 1부터 9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이제 i가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 1이 들어오니까 1은 그 다음에 결과는 2 곱하기 i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2가 나오겠네. 1은 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2는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2, 9, 18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계속 그 다음에 fwrite를 했죠. 그래서 계속 파일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이 데이터 값을 파일에다 기록하고 다시 또 곱셈을 하고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9번을 기록하죠. 그래서 1은 2, 2는 4, 2, 9, 18까지 이렇게 9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어요. 자, 실행한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나콘다 파이썬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에서 우리가 파이썬 폴더에서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temp.txt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 안에 이제 구구단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이제 썼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진 파일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역시 파일 객체를 열 때 A 모드로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write 메서드로 데이터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test.txt 파일을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A로 이제 열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파일에 추가로 기록하기 라는 문자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아 주겠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추가하기 모드로 열면서 바로 이제 write 메서드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append를 해서 파일에 추가로 기록하기라는 글자를 넣도록 했는데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이제 append를 열고 이 뒤에다가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이라는 문자열을 넣도록 했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파일의 현재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와 또 이동하는 함수 tail과 seek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tail은 현재 파일의 위치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seek는 지정한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temp.txt 파일을 읽고 쓰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readline 첫 번째 줄을 읽습니다. f.readline 하면 한 줄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은 2라는 값이 여기 readline 읽은 다음에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은 2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고 역/n이니까 줄바꾸기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f.tail을 이제 물어봅니다. 현재 이제 커서가 어디에 와 있냐, 파일 읽기가 어디에 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tail은 이제 현재 어디까지 이제 썼는지를 읽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1번째 문자까지 읽었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위치로 이제 이동하고 싶으면 그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66번째 문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읽었더니 줄바꾸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파일 읽기 함수를 배워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전체 데이터를 읽는 함수는 rea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eadline은 한 줄씩 있는데 readline 복수를 하면은 모든 줄을 다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파일 데이터를 읽는 방법은 read 또는 readlines가 되겠습니다. 자, 한 줄씩 읽을 때는 readline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습은 이제 이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어서 모두 읽어오는 게 read가 되겠고 또 readlines가 되겠습니다. 줄 단위로 읽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줄 읽어오는 건 readlin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읽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려면 이제 read 함수를 이용을 해서 open 이제 이 파일의 이름 그리고 읽기 모드로 열은 다음에 f.read를 해주고 그것을 txt 변수로 받고 이걸 출력하게 하면 읽은 것을 출력하겠습니다. 자, 또 readlines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readline을 한다면 한 줄씩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읽기 모드로 한 다음에 처음 한 줄을 읽습니다. 라인으로.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이 0이 아닌 이상 이제 그 라인을 출력을 하고 그 라인에서 다시 이제 readline 자, readline 다시 한번 합니다. 첫 줄 읽었고 그 다음 줄을 이걸 프린트 한 다음에 그 다음 줄 읽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이 이제 첫 번째 줄 읽고 두 번째 줄 읽겠죠. 그럼 두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가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있으니까 읽었으니까 그 다음 줄 또 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이제 마지막 줄을 읽었다고 하면 이제 라인은 마지막 줄 값이 있겠죠. 그리고 그 라인이 이제 아직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줄을 이제 읽게 되겠죠.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 줄 읽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료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드라인을 이용해서 한 줄 한 줄 읽어 나갈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모든 줄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리드라인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은 이제 이 라인들은 배열로 이제 리스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줄이 아니라 이제 라인즈라는 이제 리스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한 줄씩 빼가지고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일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파일을 오픈하면서 바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txt에 저장을 했고 그것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오픈을 하면서 파일을 지정하고 이때 이제 이 변수를 이제 받아서 그것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string.strip 메서드, 스트링에 따라 나오는 메서드인데 strip 메서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trip이라는 이제 이 함수는 지정된 문자열의 이제 양쪽 끝을 제거해주는 함수입니다. 지정한 캐릭터의 모든 조합을 제거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공백 문자를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문자열이 양쪽에 이제 escape sequence가 있습니다. 탭이 들어있죠. /탭. 그래서 여기서 strip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지정한 이제 인수가 없으면 이제 공백 문자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백이 있는 이 문자를 양쪽에 제거를 해서 파이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역시 이런 문자열을 strip, 이번에는 문자열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억새가 있고 그리고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자열들이 이제 제거가 됐고 그리고 남은 문자가 이제 파이썬에 이제 굿이 되겠습니다. 자, lstrip은 왼쪽 문자열을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왼쪽을 제거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날아갔습니다. 공백 문자를. 자, 여기서는 이 문자열에서 역시 왼쪽을 제거를 하니까 역시 여기는 이제 극시 하나만 지금 넣었죠. 그러니까 이 극시만 없애기 때문에 공백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이 하나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rstrip은 이제 오른쪽 문자열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자열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남아있죠. 오른쪽은 없었지만. 자, rstrip이나 lstrip 이런 strip 함수들은 뒤에 오는 이제 escape sequence를 없애줘 가지고 뭐 줄바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키워드를 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읽을 때 한 줄씩 읽을 때 이 rstrip이라는 이제 함수를 붙여줌으로써 그 문자열 뒤에 오는 이제 줄바꾸기를 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읽은 다음에 프린트를 할 때 이제 줄바꾸기가 없으니까 한 줄씩 건너뛰는 일이 없습니다. 이걸 붙이지 않으면 이제 이걸 출력할 때마다 뒤에 줄바꾸기가 있어 가지고 계속 한 줄씩 건너뛰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스플릿 메소드는 이제 인자나 공백을 이용해서 문자열에서 단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나 공백이 있는, 여기 넣어준 인자죠. 이것이 뭐 콤마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기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끊어서 읽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이 이제 ABC 공백 DF 공백 GHI라는 문자열이 있다. 이것을 이제 스플릿 시켜버리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나눠 쓰게 되고 리스트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콤마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콤마를 기준으로 스플릿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여기서 E라는 문자로 이제 나눠 쓰게 했죠. 그랬더니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이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고자 하는 문자 또는 공백 또는 뭐 콤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서 단어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all.txt 이 파일에서 이제 rstrip을 하고 그러니까 뒤에 뭐 특수 문자를 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이제 읽은 이 줄을 스플릿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단어로 구분됐으니까 이것을 단어 목록이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목록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이제 출력하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런 이제 데이터죠. 여기서 읽었더니 이제 하나씩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또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단어별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텍스트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때 뭐 복잡한 정보에서 예를 들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뽑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